방 목록 2층 침실. 지하실에서 가장 먼 방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방에서 잘 때는 문을 잠그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커튼을 닫으세요. 2층 욕실. 비록 복도와 더 가깝고 계단 옆에 있지만 나름 안전한 방입니다. 꽤 괜찮은 선택이지만 이 방에서 잘 때는 문을 잠그세요. 절대 불을 켜지 마세요. 지하실 문이 열리는지 귀 기울여 들으세요. 만약 열렸다면 거울 앞에서는 자지 마세요. 거울은 출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실에서 샤워 커튼을 닫은 채로 자지 마세요. 다음날 커튼을 열었을 때 반대편에서 끔찍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2층 어린이방. 안전하지 않은 방입니다. 지하실과 가깝진 않지만 다락방으로 향하는 사다리가 이 방에 있기에 훨씬 위험합니다. 문을 잠그지 마세요. 이 방의 잠금 장치는 가짜이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자나 책상으로 문을 막으세요. 눈이 달려있는 장난감들이 당신을 볼 수 없도록 등을 돌려놓으세요. 만약 장난감들이 당신이 자는 모습을 보았다면 당장 일어나서 장난감들을 돌리고 자던 장소에는 담요로 사람 크기의 물건을 덮어놓은 뒤 방 안에서 새로운 곳을 찾아 자세요. 침대 위나 밑에서 자지 마세요. 침대 머리판과 다리 부분에 손톱 자국이 있을 겁니다. 침대 밑에서 창백한 손이 나오는 것을 본다면 자극하지 마세요. 침대 위에 있지 않은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락방 출입구가 열리기 시작하면 담요 밑에 숨으세요. 마치 방이 물로 가득 찬 것처럼 엄청난 무게가 방에 내려앉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무게가 느껴지는 동안 움직이지 마세요. 이는 괴물이 당신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잡힌다면 다락방에 끌려갈 것이고 그곳이 어딘지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1층 손님방. 잠을 자기엔 나쁘지 않은 방입니다. 지하실 문과는 가깝지만 집의 구조상 지하실에 사는 존재들이 마지막으로 방문할 곳입니다. 문을 잠그세요. 절대 소리를 내지 마세요. 당신이 만약 코를 곤다면 더 안전한 방을 찾으세요. 옷장 문은 아주 큰 거울입니다. 침대에서 잘 때는 담요로 몸을 완전히 덮으세요. 지하실의 존재들은 거울을 통해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1층 사무실. 꽤나 위험한 방입니다. 지하실 문 바로 옆에 있지는 않지만 이 방의 문들은 투명하고 잠금 장치를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방 안에는 숨을 공간이 거의 없죠. 문을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행동은 방 안에 누군가 있다는 흔적을 남깁니다. 커튼을 닫으세요. 잠을 잘 만한 유일한 방법은 옷장 안에 서서 자거나 문에서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자는 겁니다. 이 방에 무언가가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밤에 사무실 컴퓨터에서 이상한 이미지들이 보일 겁니다. 책들의 제목 또한 바뀔 것입니다. 성공, 행복, 그리고 누군가를 찾는 방법과 같이 제목이 바뀐 책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이 책들은 찾았다 라는 단어 외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건드리지 마세요. 컴퓨터 속 이미지에는 마치 당신과 대화할 수 있듯이 글자들이 표시되며 사무실 컴퓨터는 글자들을 통해 당신을 돕는 척할 것입니다. 컴퓨터와 대화하는 행위는 지하실 속 존재들을 당신의 위치로 유도할 것입니다. 1층 욕실. 괜찮은 방입니다. 문이 제대로 잠기지만 환기구를 통해 기어 들어오는 존재들에게는 매우 취약합니다.
이 방에서 잔다면 생생한 악몽을 꾸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환기구를 통해 지하실에서 나는 비명과 피 그리고 내장이 흩뿌려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환기구는 지하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악몽 속에서 당신은 환기구를 통해 들어온 무언가에게 온몸의 피부를 산채로 뜯길 것입니다. 당신은 악몽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벽돌과 붕대를 가져오세요. 악몽 없이 자려면 머리를 벽돌로 1층 주방. 아주 위험한 장소입니다. 문도 없고 숨을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하실 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지 마십시오. 만약 자정이 되었을 때 이곳에 갇히게 된다면 다음 비상규칙을 따르세요. 선반 안이나 식탁보 밑에서 주무세요. 둘 다 최악의 선택지로 당신이 내는 어떤 소리라도 매우 잘 들릴 것입니다. 오븐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것이며 전 집주인의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오븐 안이 숨을 장소로서 최후의 수단이라고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절대 오븐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무엇인가가 캐비닛을 열거나 식탁보를 들춰본다면 죽은 척하세요. 당신이 호기심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 눈앞에 있을 존재의 생김새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얼굴이 흐릿한 존재가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림자에 가려진 두 눈 이외에는 이목구비가 없을 겁니다. 그 생명체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말할 때는 휘파람과 속삭임이 동시에 들리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이 존재의 몸은 거대한 허파처럼 생겼고 숨을 쉴 때마다 팽창하고 수축하며 기관지에는 이빨 자국이 가득할 것입니다. 몸에는 이자국이 가득할 것입니다. 1층 거실. 최악의 장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존재들은 바로 거실로 걸어 들어옵니다. 소파는 매우 눈에 띄는 장소로 기존엔 없었던 담요와 베개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여기서 꼭 자야 한다면 소파와 벽 사이의 공간에서 자세요. 소파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소파 안에는 누군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뒤에 있는 것을 안다면 당신의 살을 도려낼 것입니다. 당신이 벽을 잘 탄다면 창문 위에 올라가서 주무세요. 창문 위에서는 움직이거나 내려오기 힘들겠지만 괴물들이 그나마 둘러보지 않는 장소입니다. 거실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이 방은 괴물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방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규칙은 없습니다. 지하실 탈출 규칙. 주방에서 식칼과 손전등을 구해 지하실 문이 열렸을 때 최대한 빨리 계단을 뛰어내려가 아무것도 올라오고 있지 않을 때만 가야 돼. 만약 무언가가 있다면 마주치는 즉시 잡아먹히겠지. 계단의 끝에 다다르면 왼쪽으로 꺾어. 오른쪽으로 간다면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 들어갈 거고 안쪽에 아주 깊은 통로가 하나 보일 거야. 그 통로는 목구멍이고 그 방은 무언가의 입속이야. 왼쪽으로 간다면 완공되지 않은 지하실 거실이 보일 거야. 소파 위에는 붉은 힘줄과 살점들이 덩어리져 있을 거야. 손전등을 끄고 칼을 그것에게 겨눈 채 최대한 크게 소리질러. 소리를 내자마자 살덩어리는 너를 물려고 달려들다가 식칼에 찔려 죽을 거야. 거실을 지나서 지하실 침실로 가. 구석에 울고 있는 시체는 무시해. 만약에 말을 건다면 방의 모든 문이 잠기고 네가 그 시체가 될 거야. 지하실 침실에는 열린 통로가 있어. 거기로 뛰어들면 돼. 지하실 벙커 탈출 규칙. 뛰어들고 난 뒤에는 정체불명의 웅덩이에 떨어지게 될 거야. 상한 팥죽처럼 생겼을 건데 유황 냄새가 날 거야. 이 물질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액체에 닿는다면 바로 온몸이 녹아내리게 될 거야. 벙커로 들어가는 문이 주변에 열려 있을 거고 그 안은 깜깜할 거야. 손전등을 비춰보면 씩 웃고 있는 수십 개의 떠다니는 얼굴들이 보일 거야. 만약 그 얼굴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공동묘지로 뛰어가. 파헤쳐진 무덤들이 보일 거고 거기 놓여있는 시체들을 올바른 곳에 먼저 묻어야 될 거야. 웃는 얼굴들에게는 손전등을 던져야 돼. 앞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행해야 될 거야. 그들이 너를 발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 길고 가느다란 몸에 여자의 얼굴을 하는 사족보행하는 괴생명체가 보인다면 문을 다시 열고 사라질 때까지는 그 뒤에 숨어 있어야 돼. 괴생명체는 항상 눈을 감고 있지만 여전히 널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위층에서 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왼쪽에 있는 2층 침대 밑에 작은 통로가 있어. 그 안으로 기어가. 지하실 깊은 곳 탐사 규칙. 내가 있는 곳이 보여? 오른쪽에 있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문 너머에 내가 있어. 그래, 그게 나야. 여기서 탈출할 수 있게 문 좀 열어줘. 난 몇십 년 동안 여기 숨어 있었어. 왼쪽에 하얀 빛이 새어나오는 문은 열지 마. 문 너머에는 나인 척하는 괴물이 있을 거야. 문을 연다면 널 삼켜버리겠지. 나라면 그쪽으론 가지 않을 거야. 좋아. 문을 열고 난 뒤에 등을 돌린 상태로 방에 들어와. 곧 너의 어깨 위에 내 두 손이, 그리고 머리 위에는 세 번째 손이 얹혀지는 걸 느끼게 될 거야. 이건 네가 발밑에 놓여진 시체들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야. 소리는 최대한 크게 질러. 불빛들은 소리에 반응하지만 난 소리를 낼 수 없어. 불을 켜기 위해서는 큰 소리를 내야 돼. 불이 켜진 뒤 넌 이 방의 구조를 볼 수 있게 될 거야. 붉은 빛이 감돌고 활기가 넘치며 다락방과 비슷한 분위기를 띠겠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 극도의 잔혹한 장면이나 폭력을 목격하는 등 트라우마가 될 만한 일을 겪은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됩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이 규칙을 따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세요. 집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마주하세요. 트라우마를 유발한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거나 잠을 과도하게 자거나 사람들에게서 도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집에서 나와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살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매일 숙면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트라우마를 다시 상기시킬 만한 요소를 최대한 피하세요. 만약 당신이 살과 장기로 만들어져 있는 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상태로 부패한 시체들이 접시에 놓여 있는 방을 보게 되었다면,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이 지난 후에도 피를 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